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FST라는 종목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된 시황은 어떻게 흘러왔는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는지,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개인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선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들을 하시나요? 뭐 재무제표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나는 재무제표는 별로 안 본다, 그냥 뭐 차트로만 접근한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보고 접근하는 분들은, 진짜 고수분들은 당연히 뭐 인정해야죠. 저보다도 더 고수의 영역이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최근에 그냥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그냥 뭐 차트 몇 번 이렇게 끄적끄적 보고서 몇 번 대입해봤는데, 오, 된다. 어우, 나는 차티스트 소질이 있나봐.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에 대한 그 차트 위주의 투자를 존중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제가 뭐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는 EPS 곱하기 PER로 결정이 되죠. 여기서 EPS는 한 주당 벌어오는 이익,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시장에서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는 좀 글자가 길어서 스펠링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멀티플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똑같이 100원을 벌어와도 IT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주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애들은 이제 향후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멀티플을 막 10배, 20배, 50배, 100배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기업은 없지만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다, 내가. 뭐 집신 만들고 막 이래서 100원씩 벌어요. 그럼 이거는 향후에 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진 않잖아요.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뭐 그런 장인분들 감사한 분들이지만, 멀티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낮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한 2배, 3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뭐 어떤 얘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을 감안할 때는 내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얼마나 멀티플을 받을 것인가, 이걸로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올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시장의 리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돈을 벌어오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은 P 곱하기 Q잖아요. 이게 이제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Q는 그냥 뭐 양이죠. 높은 가격에 많이 팔면 당연히 매출은 늘겠죠. 매출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P와 Q가 상승하는 시기는 이 산업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Q는 점점 늘어나지만 가격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 그러냐면 이제 경쟁도 붙고, 이제 뭐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면 생산 단가도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을 수를 낮추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산업들을 고르면 너무너무 좋은 베스트란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에는 미래의 멀티플까지 더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뭐 2차전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차전지. 요 관련해서 회사들이 최근에 뭐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얘네들을 뭐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에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전기차가 많아질 거다, 이거 모르는 분 계셨나요? 당연히 뭐 누군가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찾아가서 한 20년 뒤에는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렇지?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그걸 리밸류에이션해서 높은 멀티플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거를 인정받는 거는 시장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 관련해서 투자 관점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MC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PER이 막 7배, 8배밖에 안 되니까 MC넥스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거 회사도 너무 좋고 이거는 지금 카메라만, 핸드폰 카메라만 이런 쪽에 있다가 이게 자동차 쪽으로 자율주행이 뭐 이런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율주행 쪽으로 멀티플을 받으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작년 7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좀 아쉽게 좀 빗나갔던 거는 제가 비중을 많이 못 실었어요. MC넥스 종목에다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자율주행 테마의 멀티플은 그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늦게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2차전지도 실제 산업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어느 정도 근접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밸류에이션 평가에 따라서 좀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FST에 대한 재무제표 같은 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그거 설명하는 영상들도 많고요. 그냥 다트 열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것도 체크 안 하고 투자하시면 저랑은 조금 관점이 안 맞습니다. FST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EUV 펠리클, 이게 이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P 곱하기 Q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UV가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EUV의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제가 영어는 조금 약한데 네, EUV가 울트라 바이올, 뭐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울트라 바이올렛은 그냥 뭐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트림 그냥 뭐 극도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자외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는 이제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전 기술이라고 해야겠죠? 그건 이제 DUV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울트라 바이올렛은 이제 자외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D는 DB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도 DB라는 의미도 그렇고 익스트림이라는 것도 뭔가 좀 되게 좀 자외선의 강도가 그게 좀 되게 세다는 것 같긴 한데 익스트림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죠, 왠지. 그쵸? 그런 어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제가 그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공부의 깊이가 훨씬 더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어차피 문과생이에요. 요거 종목 투자하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과생들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걸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을 그릴 때 옛날에는 그냥 뭐 대충 그렸다고 치지만 되게 좀 세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붓이 있고 얇은 붓이 있어요. 당연히 얇은 붓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되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얇은 붓을 이용한 기술이 EUV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과라는 물체는 이제 마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요 마스크, 그러니까 사과라는 애를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싶은 대상인데 이 도구를 우리가 이제 붓으로 할게요. 뭐 연필로 할까요? 네, 연필로 할게요. 붓은 좀 너무 올드하니까. 연필인데 얘를 어디다 그려요, 우리가? 좀 전문가들은 캔버스에다 그릴 거고 아니면 뭐 스케치북에 그리기도 하겠죠. 이 연필에 해당되는 게 뭔지 그리고 캔버스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필에 해당되는 거를 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웨이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려내고 싶은 그 결과물을 좀 크게 일단 설계를 해요. 그리고서 얘를 빛을 쏴서 웨이퍼에다가 새기는 과정. 요게 이제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공정이거든요. 여기서 쓰이는 요 빛, 얘를
EUV를 써서 그려내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요 한정된 웨이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때려 넣느냐, 이게 이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이따만한 거에다가 뭐 같은 내용을 적게 되면은 그럼 뭐 무게도 되게 무거워질 거고 부피도 커질 거고, 하지만 최근에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물론 이제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핸드폰 크게 만들어도 조금만 데다가 더 많은 정보를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성능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다가 더 많은 정보를 때려 넣는 게 EUV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EUV 공정의 필요성 자체는 아무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설명했는데 아 그래? 좀 긴가민가 한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필요한 기술일까? 그 비싼 돈 내고 지불할 만큼 이게 필요한 기술일까라고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ASML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우리 네덜란드 형님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회사인데,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ASML 홀딩스라고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홀딩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냐면 EUV 노광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광이라는 건 빛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얘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슈퍼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얘네가 납품을 하는 거니까 납품 받는 애들이 갑이잖아요. 납품하는 애들이 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얘네가 오히려 얘네한테 굽신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장비 가격이 한 대가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요 EUV 공정에다가 투자할 여력이 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TSMC랑 파운드리 중에서 삼성전자, 삼전이라고 쓸게요. 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다른 데가 또 이렇게 뭐 석유 재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면, 현재로서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감안했을 때 TSMC랑 삼성전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비싼데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1년에 한 30대 정도 만드는 게 전부래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문하면 2년 정도 걸린대요. 그 물건이 나오는데. 이래버리니까 요 기술을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요걸 생산을 못하게 되면 고객사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 구조는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설계해 놓은 거를 수주를 받아서 그대로 생산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이제 설계를 높은 기술력의 그 설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높은 기술력에 준하는 거를 싸게 빨리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TSMC나 삼성전자나. 그렇죠? 그래서 이 장비를 제대로 수급을 못 받는다면 그럼 경쟁에서 밀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주십사, 이렇게 그냥 빌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기사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2020년 10월 달에 네덜란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보이시죠? 예, 허리 숙이고 장비 살펴보는 이재용 부회장. 이분이 진짜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견학 가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체험학습 간 게 아니고 TSMC가 1등이니까 얘네들한테만 공정 이렇게 노광 장비 챙겨주지 말고 우리도 좀 잘 좀 챙겨줘라, 그런 거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 좀 챙겨줘, 이 얘기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회장님이 몸값이 얼만데, 움직이면 다 돈인데. 그렇죠? 예, 되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계시네요. 그죠? 여튼 네, 여기도 뭐 이런 거 설명 나와 있죠. EUV 노광 기술은 극자외선 광원, 이게 EUV예요. 네, 요거를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여기까지 기재가 돼 있죠. 뭐 다들 알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세히. 일단은 그래서 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일단 extreme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뭔가 극도의, 그쵸? 극도의 천재들은 좀 주변에 친구들도 좀 잘 없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예민한 친구입니다. 얘는 EUV는. 아까 뭐 연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필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연필은 제가 잠시만요.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갔지? 아, 예. 연필을 빛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아까 그 쏘는 빛을 이제 연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새기는 건데, 연필보다 결국 궁극적으로 닿는 건 연필심이잖아요. 그렇죠? 연필심을 이제 빛의 파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EUV, 익스트림, 극도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흡수율이 높은지는 저도 문과라서 몰라요. 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흡수율이 높다 보니까 얼마나 높냐면, 공기에도 흡수를 당한대요. 공기에도 흡수가 돼버려서,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같은 게 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오류가 생길 거고. 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그 주변에 뭐 아무런 이물질도 없어야 되고, 뭐 하여간 되게 좋은 단어 다 붙여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돈이 되게 많이 들겠죠. 어쨌든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거를 요 연필을 이용해서 웨이퍼에 새기는 과정이다. 요거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마스크도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요 마스크에다 결국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막 먼지 같은 게 묻어있거나 막 이물질이 묻어있고 해요. 그러면 마스크를 세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결국에는 오류도 생길 수 있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비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EUV 펠리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EUV 마스크는요, 개당 5억에서 10억 수준으로 정말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근데 EUV 펠리클을 쓰면요, 저 비싼 마스크를 저도 이제 기사에서 본 거긴 한데 최대 3에서 5회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크에 이물질이 끼거나 하면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 외에 세척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척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 거고, 세척하느라 또 공정이 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세척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어찌됐든 EUV 펠리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EUV 펠리클이 아직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 스펙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이 회사가 바로 FST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요거.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빛을 쏠 때도요, 공기 중에 이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극도로 예민한 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빛을 직접 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쏴서 반사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사해서 마스크로 간 게 또 반사해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에요. 딱 봐도 그냥 되게 예민하고 어려워 보이죠.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하시긴 쉬울 것 같아요. 기존의 DUV 방식은 빛을 그냥 바로 쏩니다. 이게 마스크예요. 여기에 이제 그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되어 있는 데다가 빛을 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DUV용 펠리클은 당연히 쏘는 거, 요거 하나만 고려를 하면 돼요. 빛이 한 번 통과하는 것만. 그리고 DUV는 EUV에 비해서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더 예민한 게 더 적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국산화하는데 FST가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일본 것만 썼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는 점유율이 한 90% 이상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펠리클을 FST가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DUV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EUV잖아요. 아까 빛을 반사 이러는 거 보셨죠? 결국엔 이 포토 마스크에다가 펠리클을 이제 그림상으로는 여기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로 설명할게요. 펠리클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먼지 같은 게 이제 안 닿게. 그러면은 반사해서 반사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바로 쏘기 때문에 빛이 한 번만 통과해요. 근데 얘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2번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고려할 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펠리클이 빛을
투과를 못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글라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글 이런 거 착용해 보셨을 거예요. 뭐 오클리 고글이 뭐 어떤 색은 투과율이 몇 프로다, 뭐 투명 고글은 투과율이 몇 프로다 해서 투과율이 낮을수록 햇빛을 잘 차단을 해주죠. 근데 이거는 차단을 해버리면, 투과율이 낮아버리면, 차단을 해버리면 당연히 요거대로 설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웨이퍼에다가 요거대로 그대로 새겨야 되는데 이게 변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투과율의 최소 요구치, 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가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90%를 달성한 그 EUV 펠리클이 얼마 전까지 없었습니다.